안녕하세요. 저는 명절의 시댁을 완전히 엎어버린 40대 며느리입니다. 전 가족이라는 말 한마디에 묶여 오랫동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참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의 가족까지 괜찮을 거라 믿은 게 가장 큰 착각이었죠. 언제나 시댁의 차가운 말과 따가운 시선, 그리고 끝없는 비교 속에서 전 늘 투명인간처럼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통쾌하게도 이제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시댁 식구들이랍니다. 한때 절 몸쪽만도 못한 사람으로 여기던 시모가 제 앞에서 미안하다는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혹시 요즘 마음속에 답답함이 쌓여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이나마 속이 시원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전 아주 깡시골에서 태어나 19살 때까지 촌에만 살던 사람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는데 특히 저희 아버진 마을에서 오랫동안 이장을 맡으셨어요. 워낙 좁은 동네라 마을 이장님이 해야 할 역할이 특히나 많았는데요. 아버진 귀찮은 내색 한 번 없이 마을의 대소살 책임지며 동네 어르신들까지 살뜰히 챙기셨답니다. 아무래도 시골 동네라 젊은 사람들보다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이장님, 나 좀 도와줘야겠수. 우리 집 마당에 솥단지 좀 안으로 들일까 하는데 내가 무거워서 들 수가 있어야지. 그래요? 아유, 잘 부탁하셨어요. 그런 거 잘못 드시면 어르신 허리 다치세요. 제가 가서 옮겨드릴 테니까 기다려보세요. 그러다 어느 날은 혼자 사시던 할머니 한 분이 마당에 쓰러지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아버진 제일 먼저 할머니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급히 달려가셨습니다. 아버지 빠른 대처 덕분에 할머니는 생명을 구하셨죠. 그때 뒤늦게 병원에 달려온 할머님 자제분들이 아버지께 감사하다며 어찌나 고마워하던지요. 이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장님 안 계셨다면 저희 어머니 정말 큰일 치르실 뻔했어요. 저희 가족에겐 생명의 은인이세요. 이 감사함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유, 별 말씀을요. 이럴 때 나서라고 있는 게 이장인데요, 뭘. 할머니 무사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먼저 달려나가 꾸준히 일을 하는 것도 바로 아버지셨습니다. 이장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 밑에 개울가가 넘칠 것 같아요. 가서 한번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장님, 간밤에 눈이 엄청 왔더니 길이 다 얼어서 할머니들 걷지도 못하고 난리예요. 마을 돌면서 연탄재라도 좀 뿌려야겠는데요. 하지만 아버지 이런 활약이 언제나 환영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아버지를 시기 질투해서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저 정말로 서운하네요, 이장님. 보니까 윗동네 사람들 가을 거진 다 도와주셨다면서 우리 집은 왜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왜 우리 집만 무시하냐고요? 아휴, 그거야 내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도운 거지. 내가 몸이 10개도 아니고 어떻게 모든 집마다 들러서 일을 돕겠나. 가끔은 정말 마을 이장님을 대놓고 마을의 머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아버지도 그냥 흘려버리는 것 같았지만 자꾸 그런 말을 들으니 내심 상처를 받으시더라고요. 내가 누굴 위해서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동네 사람 중에 누구 하나 나 고생한다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다들 공짜 모습 하나 두고 쓰는 것 같아. 아니에요, 아버지. 다들 아버지께 얼마나 고마워하시는데요. 요즘 세상에 아버지 같은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전 항상 아버지가 슈퍼맨 같아서 멋지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마음이 단단히 상한 아버진 한동안 몹시 우울해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군청에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어요. 다름 아닌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 대표로 표창장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죠. 마을 어르신들이 군청에 갈 때마다 어찌나 아버지 칭찬을 했던지 군청 직원들도 궁금해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 마을 이장님 덕분에 다들 얼마나 편하게 사는 줄 몰라요.
굳은 일 이장님이 다 나서서 해결해 주니까 우리 동네 해결사가 따로 없다니까요. 아이고, 그런 분이 또 없지요. 이장님 우리 마을 복이에요, 복. 그로부터 며칠 뒤 아버진 평소에 잘 입지 않던 정장까지 입고 군청 강당 단상 위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장을 받으며 어색하게 웃던 아버지 얼굴이 아직도 생각나네요. 내가 헛산 건 아닌가 봐. 칭찬받고 싶어서 일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이 참 좋네. 다시 기운을 차린 아버진 그 뒤로도 열정적으로 마을 구석구석을 챙기셨습니다. 비가 오면 가장 먼저 현장에 나가고 노인정 전등이라도 나갔다는 소식이 들리면 누구보다 빨리 달려가셨어요. 이장님, 아유, 벌써 오셨어요? 아이고, 내가 안 오면 누가 오겠어요. 자, 어디 보자. 어디 전등이 나갔을꼬. 아버진 그 뒤로도 어디서든 나타나는 든든하고 멋진 이장님으로 일하셨답니다. 이런 아버지 덕분에 저도 마을 어르신들께 예쁨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장님 딸인 걸 알면 제 손에 사탕이라도 하나 더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로 취업이 됐을 때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동생아, 네가 아버지 어머니 곁을 잘 지켜야 돼. 아버지 너무 무리하시지 않게 옆에서 꼭 잘 살피고 엄마도 자꾸 떼학볕에 나가서 일하시는데 그러지 말라고 꼭 말씀드려. 아휴, 알겠어 누나. 누나 걱정도 참 많아. 누나야말로 올라가서 나쁜 사람 만나지 말고 잘 지내. 전화 자주자주 하고. 전 대학을 졸업하고 한 중소기업의 총무팀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총무팀 일이 회사의 안살림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인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격리 아니야? 이러며 은근히 무시하기도 하더라고요. 가끔은 누군가 그렇게 말하면 답답하기도 하고 또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 업무에 만족하며 열심히 회사에 다녔어요.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엔 제가 감히 이런 사람과 만나도 되나 싶더라고요. 왜냐면 남편 직업이 무려 5급 공무원이었으니까요. 5급 공무원이라면 국가직 공무원 중에서도 경쟁이 치열하고 시험 과정도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고시 난이도도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하고요. 그러니 제가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한 번도 절 낮게 본 적이 없었어요. 난 당신이 좋아서 결혼하고 싶다는데 직업이 뭐가 중요해. 그리고 당신 직업이 뭐가 어때서. 난 오히려 당신이 더 내게 과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남편이 이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마울 따름이었어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남편과 저만 좋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죠. 남편은 집안의 장남이었는데 시모가 남편에 대한 기대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컸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는 것도 당연했죠. 우리 아들은 나란 일 하는 사람이다. 나중에 봐라. 국회의원 아니면 장관까지 될 테니까. 내 아들은 앞으로 크게 쓸 인재야, 인재. 시모는 그렇게 본인 아들 자랑을 하시며 대놓고 절 깎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디 구멍가게 격리 주제에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아무리 봐도 급이 안 맞잖아. 어머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 사이에 급이 어딨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요. 다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유, 우리 잘난 아드님은 마음도 넓네. 너 정도면 더 잘난 여자들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저런 반푼을 데리고 살겠다는 건지 몰라. 남편이 제가 좋다고 하니까 시모도 결국 고집을 꺾긴 했지만 결혼한 이후에도 시모는 늘 절 비난하고 자존심을 짓밟더라고요. 특히 제가 자존심이 상한 건 저희 둘째 동사 절 비교할 때였어요. 저희 시동생 아내가 피부과 의사였거든요. 그러니 시모가 저와 동서를 얼마나 비교했겠어요? 결혼 전엔 남편과 제 직업을 비교하더니 시동생이 결혼한 후엔 이젠 동서와 절 하나하나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우리 둘째 며느린 어쩜 행동 하나하나가 다 교양이고 세련됐나 몰라. 누구랑 다르게 말 한마디라도 귀티가 줄줄 흐르잖니. 역시 피부과 원장님다워. 아유, 그에 비하면 만면이라고 있는 게 저렇게 별 볼 일이 없어서야 원. 여기다 공교롭게도 전 결혼하고 연년생으로 딸만 둘을 낳은 반면 동서는 아들 둘을 낳아 더욱 시모의 총애를 받았답니다. 남편과 전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준 것만으로도 그저 감사했어요. 하지만 시모는 장손에게 아들이 없다며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네 동성 그 바쁜 와중에 아들 둘이나 낳았는데 넌 하는 일도 없으면서 우리 집안 대를 끊어먹을 셈이냐? 어쩜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이때 동선 시모 옆에서 정말 얄밉고 솔직히 말해 재수없게 말을 보태더라고요. 형님, 혹시 몸에 무슨 이상 있는 거 아니세요? 난 딸 하나 낳고 싶어도 계속 아들만 생기던데 어떻게 그렇게 딸만 줄줄이 나오세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저희 동선 시모를 등에 업고 아주 세상 얄밉게 행동하곤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갔을 텐데 어쩔 때 보면 시모보다 동서가 더 얄밉더라고요. 형님은 시간 많아서 좋으시겠어요. 사람들은 의사가 제일 좋은 직업인 줄 아는데 바쁘기만 하고 별로예요. 형님같이 탱자탱자 놀 시간도 있고 어렵지도 않은 업무만 매일 보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죠? 동선 해맑게 웃으며 제게 막말을 해댔습니다. 다행히 남편과 시동생이 중재를 좀 해줘서 참고 살긴 했지만 두 사람이 아니었으면 제 결혼 생활까지 위태로웠을 거예요. 재수 씨, 그렇게 의사 직업이 별로면 때려치워요. 뭐하러 미련하게 힘든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더 바보 같은 거 아니에요? 요즘 다들 인생 즐기면서 사는데 너무 일만 하는 것도 좀 미련해 보여요. 네? 아,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죠. 의사랑 격리랑 비교가 되겠어요? 전 제 직업 좋아요. 의사 일을 뭐 아무나 하겠어요? 재수 씨가 그렇게 훌륭한 의사면 집안일도 더 잘하겠네요. 그 똑똑한 머리로 어디 얼마나 일 잘하는지 한번 볼까요? 남편은 동서가 얄밉게 말할 때마다 속 시원하게 받아치며 동서에게 일까지 시키더라고요. 그러니 동서도 남편 앞에선 아무 말 못하고 저와 둘이 있거나 시모와 있을 때만 얄밉게 굴더라고요. 저희 시동생은 남편 못지않게 착하고 성실한 편이라 일도 열심히 하고 말도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동서 앞에서 제 편을 들어줬어요. 당신 형수님한테 잘 좀 해드려. 당신 병원 일 바쁘다고 형수님이 집안일 거의 도맡아 하시잖아. 형수님도 혼자 고생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나 저한테 시킬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전 저렇게 착한 시동생이 왜 동서와 사는지 궁금할 지경이었답니다. 솔직히 동서 직업이 좋긴 하지만 직업 빼면 그렇게 좋은 사람 같지도 않았거든요. 게다가 시동생도 자꾸 제 편을 드니 동서는 점점 더 교묘하게 머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론 웃으면서도 속으론 어떻게든 절 곤란하게 만들려는 눈치였죠. 형님, 저 좀 도와주실래요? 아우, 전 형님에 비해 손재주가 없나 봐요. 전 하나 붙이는 것도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네요. 전 어머니께 한참 더 배워야겠어요. 그죠, 어머님? 그래. 넌 어쩜 말도 그렇게 예쁘게 하니. 음식은 첫째 네가 하고 둘째 너 나하고 커피나 한 잔 내려 마시자. 시모와 동선 아주 짝짝꿍이 잘 맞아 절 골려 먹는데 찰떡 호흡이더라고요. 우리 둘째는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야지. 병원 일도 바쁜데 이런 일까지 하지 말거라. 어머님, 형님이 워낙 솜씨가 좋으시잖아요. 전 어차피 해도 어머님 입맛에 안 맞을 거예요. 가끔은 저도 참다 못 참는 날엔 두 사람에게 돌직구를 날리기도 했네요. 어머님은 동서에게 항상 똑똑하다 야무지다 하시면서 음식 솜씨 영 못 믿으시겠나 봐요. 하긴 동서가 뭐 하나 잘하는 걸 못 보긴 했네요. 결혼한 지 몇 년째인데 아직 전도 못 붙여서 어디다 쓰겠어요.
저도 참 걱정이 많네요. 제가 이렇게 나오면 두 사람은 절 노려보며 둘이 또 속닥거리곤 하더라고요. 매번 시모와 동서가 기싸움을 하며 지내다 보니 결혼한 지도 어느덧 5년이 흘렀습니다. 그의 추석을 앞둔 어느 날, 전 친정에서 다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남이야, 엄마다. 아휴, 네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셨다. 저번부터 허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기어코 디스크가 터졌댄다. 병원에 며칠 입원해서 수술까지 받아야 할 것 같아. 그건 바로 친정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전화였습니다. 이제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평소에 워낙 몸쓰는 일을 하시다 보니 몸에 고장이 나신 모양이에요. 하필 명절을 앞두고 수술까지 받으신다니 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우리 아버지 소식 들었지? 아버지 수술하시고 한동안 입원까지 하신다는데 이번 추석엔 우리 집에 먼저 다녀오는 거 어때? 명절 끝나고 가면 너무 늦을 것 같아. 저희 시댁은 차로 30분 거리였지만 친정은 3시간이 넘게 가야 했어요. 그래서 늘 차가 덜 막히게 명절이 끝나고 가곤 했는데 이번엔 상황이 달랐습니다. 남편은 아주 흔쾌히 그러자고 했고요. 평소처럼 시댁에 먼저 들리지 못하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이번만큼은 친정을 먼저 찾아뵙게 되었죠. 압씨, 허리는 좀 어떠세요? 그러게 제가 건강관리 좀 하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라는 줄 아세요? 아이고, 우리 딸이 오랜만에 보자마자 잔소리부터 하는구나. 그래도 이 핑계 삼아 우리 딸 얼굴 보니까 참 좋다. 박서방 자네도 잘 있었지? 그래, 사돈 어르신들도 건강하시고? 네, 장인어른도 건강하셔야죠. 그래도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수술 받으면 금방 괜찮아지신대요. 그러니까 수술 잘 받고 오세요. 저희 계속 여기 있을게요. 다행히 아버진 몇 시간에 걸친 수술을 잘 받고 나오셨고, 수술이 잘 끝나서 회복만 잘하면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이 없을 거라 했습니다. 그래도 며칠 입원하셔야 한다길래 동생이 병원에 있기로 하고 전 엄마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친정에 오니 이제야 내 집에 온 것 같고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원래 계획은 아버지 수술이 잘 끝나는 것만 보고 시댁에 갈까 했는데 부모님 얼굴을 뵈니 발길이 쉽게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제 마음을 알아채고 먼저 하룻밤 자고 오자고 제안했습니다. 밤중에 다시 운전해서 올라가기도 그렇고 이참에 하루 더 자고 가면 어때? 명절에 장모님 혼자 계시는데 같이 있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전 당연히 너무 좋다고 대답했고 저희 엄마도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룻밤 자고 간다고? 그래, 잘 생각했다. 네 아빠도 병원에 있고 나 혼자 집에 있기 쓸쓸했는데 잘 됐다. 명절에 우리 딸 우리 사이 얼굴 실컷 보겠네. 남편이 배려해준 덕분에 전 친정 식구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정에서 엄마랑 저녁도 먹고 같이 나란히 누워 수다도 실컷 떨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아버지 병원도 들렸고요. 아빠, 손에 굳은 살이 왜 이렇게 많아요? 피부도 까칠까칠하고 귀찮더라도 로션 잘 바르세요. 아니다, 제가 쓰는 거 있는데 아버지 드리고 갈게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잊지 말고 잘 바르세요. 전 그러면서 아버지 손에 로션을 발라드렸어요. 우리 딸이 아빠 로션도 발라주고 참 좋구나. 어떠냐? 아빠 손 예쁘냐? 박서방, 내 손 어떤가? 아주 섬섬 옥수십니다, 장인어른. 그러면서 남편은 오랜만에 사위 노릇을 할 수 있어 좋다고 웃더라고요. 남편은 이뿐만 아니라 힘쓰는 일을 해드리고 가겠다며 시골집에 일손이 필요한 일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당신 소염물 안 줘봤지? 내가 알려줄게. 자, 이 푸대에 있는 게 볏짚이야. 이걸 먼저 안에 깔아줘야 돼. 그래야 소가 먹을 때 편하게 먹거든. 와, 그냥 밥만 주는 게 아니었구나. 나야 뭐 맨날 공부만 하느라 이런 건 한 번도 안 해봤거든.
당신 완전 농사꾼 폼이 제대로 나는데? 남편은 제가 알려주는 대로 곧잘 따라하더군요. 저희 아이들도 외가가 좋은지 외할머니 품에서 보채지도 않고 잘 놀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간호 잘 부탁드려요. 저희는 이제 올라가 볼게요. 도착하면 전화 드릴게요. 엄마도 밥 잘 챙겨 드시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장모님, 저희 가보겠습니다. 다음 명절에 또 내려올게요. 그리고 장인어른께도 안부 잘 부탁드려요. 아유, 그래. 운전해서 가기 피곤할 텐데 조심히 올라가고. 이건 반찬 조금 담았는데 가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어. 우리 손주들 내년 설에 할미랑 또 만나자. 엄만 저희가 멀리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손을 흔들며 서 계셨습니다. 저흰 한참을 달려 집에 반차만 넣어두고 곧바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거실엔 이미 시부모님, 시동생, 동서, 시누이까지 다 모여있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서두른다고 서둘렀는데도 차가 너무 많이 막혔어요. 저는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어 일부러 더 밝게 인사했습니다. 시모는 제 인사는 받아주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절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시모가 갑자기 상회에 있던 뜨거운 동태전을 하나 집더니 그걸 갑자기 제 얼굴에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시모가 던진 기름이 잔뜩 묻은 동태전은 제 볼을 스치며 바닥으로 떨어졌고요. 그 순간 시댁은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시모는 여전히 씩씩거리며 제게 소리치시더군요. 야, 너 누가 그 친정 먼저 가래? 맏며느리가 어디 예의 없게 친정부터 가?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시댁부터 챙겨야지. 하여튼 싹수가 노란 것 좀 봐. 아유, 청것이라 그런지 도무지 순서라는 거 몰라. 저는 시모의 행동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얼음이 돼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동선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나불나불 떠들더라고요. 그러게요, 어머님. 저도 이렇게 시댁 먼저 왔잖아요. 형님이 머리에 든 게 없어서 그래요. 이해하세요. 이래서 형님이 욕을 먹는다니까요. 형님, 제발 예의 좀 차리세요.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혼란스러워 조용히 얼굴에 묻은 기름을 닦아냈습니다. 동선 본인이 불난데 부채질하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시모를 말리는 신용을 하며 오히려 화를 부추기더라고요. 아, 어머님이 참으세요. 형님이 저러는 거 어디 하루 이틀이에요? 형님, 어머님께 제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부엌에 가서 밀린 설거지부터 하세요. 그때 다시 또 누군가 분노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얼굴까지 새빨개져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크게 화를 냈습니다. 재수 씨,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제 아내한테 뭐라고 했냐고요? 머리에 든 게 없다니? 좀 배웠다는 사람이 그게 무슨 말버릇입니까? 재수 씨는 얼마나 예의가 있길래 사람 앞에 두고 그런 말을 하냐고요? 남편은 그러더니 그대로 시동생에게로 다가가 퍽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시동생의 정강이를 걷어차버렸습니다. 야, 내가 네 마누라 똑바로 교육시키라고 했지? 자꾸 저 따위로 막말하게 둘래? 한 번만 더 위아래 구분 못하고 네 형수한테 함부로 하면 그때 내가 가만 안 있겠다고 했지? 형,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몇 번이나 그러지 말라고 했지. 나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말리려고 했다고. 내가 분명히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여보. 시동생은 남편의 눈치를 엄청 보며 걷어차인 다리가 아픈 듯 연신 맞은 부위를 문질렀습니다. 곧이어 시동생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 있던 동서에게 따끔하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형수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당신이 그런 식으로 굴면 형하고 나 사이 안 좋아진다고 경고했지. 우리 형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나 고등학교 때까지 형한테 맞고 자랐다고 얘기한 거 잊었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형이야.
평소에 남편하고 시동생은 사이가 좋은 편이었지만 남편이 언제나 옳은 말만 하고 매사에 정확한 사람이라 시동생이 그런 형을 무서워했던 모양이에요. 사실 시동생이 어릴 때 말썽을 좀 부리기도 해서 형인 남편이 훈계도 많이 했다고 하고요. 남편 덕분에 정신을 차린 시동생은 그때부터 남편을 인생의 롤모델로 삼고 잘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절에 이 사달이 났을 때도 남편이 엄청 화가 난 걸 알고 바로 꼬리를 내린 거죠. 나도 이때까지 네가 재수실 말리겠지 싶어서 두고 보고 있었는데 더는 못 참겠다. 네가 아주 의사 남편이라고, 그리고 네 아내가 병원 한다고 사람 깔보는 거야? 내가 그동안 봐주니까 정신 못 차리고 네 형 우습게 봤지? 아니야 형. 내가 어떻게 형을 우습게 봐. 내가 이렇게 대신 사과할게.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람을 말리지 못한 제 잘못이에요. 시동생은 손까지 벌벌 떠며 제게 연신 사과를 하더군요. 그러자 동서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보세요. 제 편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다 이렇게 저만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이러니 제가 어머님 아니면 누굴 믿고 살아요.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다들 이러는 거예요. 동서가 시모 뒤에 숨어서 울자 시몬 동서를 감싸더니 마치 동서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듯 호들갑을 떨었어요. 경호야, 네 형은 지 마누라 편 드느라 저런다 쳐도 너라도 네 마누라 편을 들어줘야지. 문제 네 형수가 문제지. 옳은 말만 하는 네 마누라가 왜 문제야? 남편은 동서 편을 드는 시모에게도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제 아내가 대체 뭘 잘못했는데요? 어떻게 사람 얼굴에 음식을 던져요? 재수 씨가 아무리 옆에서 이간질해도 어른인 어머니가 중심을 잡으셔야죠. 제가 이 사람 보기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어머님,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제가 결혼하고 한 번이라도 친정에 먼저 간 적 있나요? 제가 평소엔 시댁에 먼저 오다가 이번에 친정에 간 이유가 있었을 거라 생각 못 하셨어요? 적어도 저에게 왜 친정에 먼저 갔냐고 물어보실 수 있었잖아요. 이유야 뻔하겠지 뭐. 맨날 시댁에 먼저 와서 음식하고 제사 거두는 거 싫었겠지. 아니냐? 시몬 그때까지도 제 탓을 했고 전 울분을 토하며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친정에 먼저 간 건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그래요. 제 아버지가 수술까지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친정에 먼저 간 건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어머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청껏들이라 순설 모른다고요? 그럼 아버지가 입원하셨는데 딸이 병원에도 못 가보나요? 안 그래도 평소에 자주 못 뵈서 자식으로서 딸로서 얼마나 죄송한데 자식이 부모님 건강 챙기는 게 무슨 잘못이에요? 무식한 게 목소리만 커선 뭘 잘했다고 따박따박 큰 소리야? 며느리가 됐으면 시댁이 먼저지. 어디서 감히 친정을 들먹여? 결국 머리끝까지 화가 난 전 시모가 했던 것처럼 옆에 있던 동태전을 손에 쥐어들었어요. 어머님, 저라고 뭐 이런 거 못 던질 것 같아요? 누군 어머님처럼 못할 것 같냐고요. 그러면서 저도 똑같이 동태전을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차마 어른이 시모에게 던질 수는 없었고 대신 옆에 있던 동서에게 힘껏 던졌죠. 그때 시모는 제가 동태전을 들자 쫄았는지 잽싸게 옆으로 피해버리시더라고요. 졸지에 동태전을 맞은 동선 수리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뭐야, 형님, 지금 나한테 던진 거예요? 내가 형님한테 던진 것도 아닌데 나한테 대체 왜 이래요? 너 지금 시애미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나, 세상에 말세다 말세야. 어머님, 제발 집안의 어른이시면 모범을 보이세요. 어머님 때문에 가족들 살만 나빠지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옆에 어린 손주들 있는데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제발. 저 이런 기분으로 여기 못 있겠네요. 저만 사라지면 되잖아요. 이 집 며느리 자리 반납하겠습니다. 저는 벗어두었던 외투를 챙겨들며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당신 여기 계속 있을 건지 아니면 날 따라올 건지 알아서 해.
전 곧바로 짐을 챙겨서 나와버렸고 남편도 바로 아이들을 챙겨 제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를 남겼어요. 어머니, 언제까지 그러고 사실 거예요? 명절날 식구들 다 싸움 나게 하고 집안 분위기 망치니까 좋으세요? 제발 분란 좀 만들지 마세요. 아주 지긋지긋해요. 야, 그리고 너 박경호, 넌 나중에 나랑 따로 얘기 좀 하자. 정 갑니다. 그리고 재수 씨한테 할 말 진짜 많은데 제가 참습니다. 앞으로 행동 똑바로 하세요. 결국 시댁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제야 시부가 대문 밖으로 따라 나와 저희를 말렸습니다. 어머마, 어디 가는 거야? 성호야, 너까지 정말 왜 이러냐? 네 시모가 뭘 몰라서 그런다. 네가 이해해 줄 수 없겠니? 아이 성호야, 네 엄마 저런 성격인 거 너도 잘 알잖니?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시부가 이렇게까지 시모 눈치를 보는 건 저희 시댁은 다른 집과 달리 시모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모가 덩치가 큰 편이라 몸무게도 70kg이 넘고 시부도 키는 165에다 딱 봐도 한 60kg 정도밖에 안 나가 보였어요. 그러니 시모가 잔소리를 해도 아무 대답도 못하고 듣고만 계셨던 겁니다.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실수록 이런 집들도 덜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시부가 저희를 못 가게 막아서자 이번엔 시누이가 그런 시부를 말렸습니다. 아빠, 오빠랑 새언니 그냥 가게 둬요. 새언니 마음 많이 상했죠. 내가 다 미안해요. 도대체 엄마랑 둘째 새언니는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두 사람이 진상이라니까요. 여기 더 있다간 괜히 마음 상할 일만 늘겠어요. 차라리 집에 가서 푹 쉬어요. 아빠도 집에 들어가서 엄마나 좀 말리세요. 그래도 시누이가 제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아 저는 더는 망설이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2년 넘게 시댁을 찾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제사 때도 시댁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시모를 볼 자신도 없었고 보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대신 친정에만 때 맞춰서 가곤 했죠. 남이야, 너 이번 명절에도 시댁에 안 가고 여기부터 온 거야? 엄만 조금 걱정이 되는구나. 장모님 괜찮습니다. 매번 저희 집부터 갔는데 장인 장모님 뵈러 오는 게 뭐가 어때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시댁의 발길을 뚝 끊으니 남편도 당연히 시댁에 찾아가지 않더라고요. 대신 시부하고 시누이가 시모 몰래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어머마, 내가 저번에 네 시모 편을 들었다고 나까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난 늘 네 편이었어.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겠니? 네 시모 성격이 그 모양인 게 문제지. 그땐 더 큰 싸움이 날까 봐 이해심이 넓은 너에게 먼저 사과하라고 했던 거야. 그래요, 새언니. 그날 내가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엄마 편들지 말라고 엄청 뭐라고 했어요. 전 오빠랑 새언니, 우리 조카들까지 너무 보고 싶은데 이렇게 가끔 찾아와도 되죠? 전 항상 새언니 편이었어요. 어머마, 나도 우리 손주도 보러 오게 허락해다오. 그러세요. 저도 아버님과 아가씨한테 나쁜 감정 없어요. 저 때문에 남편이 아예 가족들이랑 연 끊고 사는 걸 바라지도 않고요. 그 뒤로 시부와 시누인 예전처럼 자주 얼굴도 보고 연락도 주고받게 되었답니다. 처음에 제가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뛰쳐나오자 시모는 다신 오지 말라며 문까지 걸어 잠갔대요. 그래, 다신 오지 마라. 저런 버릇없는 며느리 나도 싫다. 나한테 어디 며느리가 너 하나뿐이야? 나도 네 얼굴 봐야 반만만 떨어져. 시모가 원하는 대로 시댁과 결혼한 지 3년이 흐른 어느 날 시댁이 송두리째 흔들릴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충격적이게도 동서가 바람이 나서 시동생 몰래 외도를 한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동서가 결혼 전에 사귀던 첫사랑하고 어떻게 다시 연락이 닿았고 그 이후 시동생 몰래 바람을 피웠다네요. 시모가 절대적으로 자기 편이라 생각했던 동서가 그것도 아주 세게 뒤통수를 치자 시모는 그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그러다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됐고요. 내가 걔를 얼마나 아끼고 편을 들었는데 어떻게 내 아들 뒤통수를 치고 바람을 피워? 내가 걔 그럴 줄 알았어. 어쩐지 잘난 척이나 하면서 싹수가 놀았더니만. 동서는 외도 사실이 걸리자 두 아들 남겨두고 집을 나가버렸대요. 뻔뻔하게 미안하다며 아이들을 잘 키워달라는 소리까지 했다네요. 직장일을 하며 혼자 아이들을 키우게 된 시동생은 할 수 없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시모는 있는 대로 동서 욕을 하며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거 내 눈에 띄기만 해봐. 내가 아주 요절을 내버릴 거야. 고얀 거. 아니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해. 제가 시댁에 가지 않고 이 모든 사연을 알게 된 건 바로 저희 시동생 때문이에요. 어느 날 한동안 소식이 뜸했던 시동생이 술에 잔뜩 취해 찾아왔거든요. 형수님, 형, 미안합니다. 그 여자가 형수님한테 그렇게 행동할 때부터 진짜가 알아봤어야 했는데. 시동생은 그러면서 동서가 바람 피운 이야기, 시모가 뒷목을 잡고 쓰러진 이야기까지 모두 들려주더라고요. 시모가 더더욱 화를 낸 이유는 졸지에 지칠지 모르고 항상 날뛰는 손자두를 떠맡게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시동생이 직장을 관두고 아이만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내가 이 나이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남들처럼 자식들한테 용돈 받아서 벚꽃 구경 다니고 맛있는 거나 먹고 다닐 줄 알았지. 손주들 키우느라 이 고생할 줄은 몰랐어.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나 몰라. 아휴, 허리도 아파 죽겠고 날개 죽지도 자꾸 결리는데 어떻게 남자애들 둘을 돌봐. 시모는 매일같이 통곡하며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손자들 돌보느라 체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허리 통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한 거죠. 조카들은 시모가 힘들어하거나 말거나 매일 놀아달라고 매달리더라고요. 할머니, 키즈카페 가요. 가서 방방이 뛰고 놀래요. 할머니도 같이 뛰어요. 할머니, 영어 알려주세요. 할머니 영어 잘해요? 이거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알려줘요. 네? 이게 뭔데요? 할머니! 조카들은 정말 쉴 틈 없이 심을 괴롭혔습니다. 동선의 큰애가 6살인데 말을 어찌나 잘하던지 아주 귀에 못이 박히게 할머니 불러댄다니까요. 아유, 할미 좀 그만 불러. 너 때문에 할머니 소리만 들어도 아주 머리가 다 울린다. 할머니, 그러면 머리가 울린다가 영어로 뭐예요? 그만 불러. 이건 영어로 뭔데요? 전 시모가 정말 강적을 만났구나 싶더라고요. 솔직히 좀 웃기기도 했고요. 시댁은 애들 장난감으로 난리가 났고 거실 벽엔 애들이 할머니 얼굴을 그렸다며 낙서를 잔뜩 해놨더라고요. 너희 정말 이럴래? 도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지울 거야? 시동생이 다녀가고 며칠 뒤엔 신우이가 깔깔 웃으며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새언니, 우리 엄마 요즘 애들한테 제대로 당하고 있나 봐요. 우리 엄마 고생 좀 하시겠네. 그러게 그때 왜 그렇게 둘째 새언니 편을 들었대? 실제로 시모는 손주들을 키우며 살이 5kg나 빠지고 얼굴이 헬스케졌답니다. 조카들은 뛰어놀다 시모가 아끼던 액자도 깨버리고 전에 동서가 사다 준 명품 가방에 매직으로 예쁘게 글씨까지 써놨다지 뭡니까? 이건 할머니 가방. 건들지 마시오. 시모는 아마 인생 최초로 호되게 참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의 추석에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시모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완전히 저 자세로 울먹거리기까지 하더라고요. 어머마, 내가 미안하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너처럼 착하고 야무진 애를 내가 왜 몰라봤을까? 내가 둘째 고것한테 속은 거야. 난 너밖에 없다. 정말이야. 네가 얼마나 정직하고 바른 애인데 내가 그것에 알랑방게 깜빡 속았지 뭐냐. 누가 뭐래도 나한테 큰 며느리 너뿐이야. 그러니까 제발 우리 집에 좀 와주면 안 되겠니?
내가 정말 잘못했다. 저도 시모를 오래 겪다 보니 목소리만 들으면 시모가 연기를 하는지 진심으로 사과하는지 아는데 그때 시모는 정말 미안하다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있었어요. 시모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버티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도 아이 둘 키우는 엄마인지라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좀 짠해졌어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3년 만에 추석을 핑계로 다시 시댁을 찾았답니다. 오랜만에 시모 얼굴을 보니 얼굴이 많이 야위었고 양쪽 팔에 조카들 하나씩 매단 채 간신히 버티고 있었어요. 예전에 당당하고 고집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이 푸석푸석해선 눈 밑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요. 어머마, 정말로 내가 미안하다. 나 생각해주는 며느리 너밖에 없어. 우리 잘 지내볼 순 없겠니? 난 솔직히 말해서 네가 처음에 우리 아들하고 너무 직업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괜히 그랬던 거야. 지금은 그런 건 아무 필요 없다. 그냥 서로 예의 지키고 자기 할 일 잘하고 그러면 되는 거잖니. 내가 진심으로 미안하다 어머마. 시모는 뒤늦게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러다 큰며느린 저까지 잃을까봐 몹시 겁이 나신 모양이에요. 그리고 시모가 제게 사과하기까진 남편과 시동생들의 노력도 있었죠. 삼남매는 제게 먼저 사과하라며 시모를 혼내기도 하고 설득도 많이 했었나 봐요. 그래도 시모가 끝까지 사과를 안 한 줄 알았는데 제 앞에서 자존심을 내려놓은 게 조금 놀라웠습니다. 어머님, 저 그때 정말 크게 상처받았어요. 제가 어머니께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이때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제가 그런 취급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맞다, 맞아. 네 말이 다 맞아.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정말 미안하다. 전 한없이 초라해진 시모를 결국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제게 진심으로 사과하시기도 했고 남편에게 하나뿐인 엄마를 빼앗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그 전쟁과도 같던 갈등이 다 지나고 몇 년이 흐른 지금은 예전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게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시모는 여전히 손자들을 키우며 고생 꽤나 하고 계세요. 할머니, 놀이터 나가 놀아요. 네? 놀이터 가서 그네 밀어주세요. 저번처럼 약하게 밀지 말고 세게 밀어줘야 돼요. 아휴, 이놈아. 네 할머니 나이가 몇인 줄 알고 맨날 놀이터 나가자고 하는 게야. 아유, 그래, 가자, 가. 놀이터 못 가게 하면 집안에 또 뭘 깨먹으려고. 다만 지금은 저도 그렇고 시누이도 그렇고 종종 시댁에 와서 조카들 키우는 걸 돕고 있습니다. 저희 시누이는 아직 나이가 40인데 결혼을 안 했거든요. 아가씨는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어요. 아버님, 어머님도 아가씨 언제 결혼할지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결혼이요? 아우, 난 싫어요. 난 새언니가 시집살이 당하는 것도 봤고 우리 엄마가 며느리 고생시키는 것도 다 봤잖아요. 그 꼴 당할 바엔 그냥 혼자가 훨씬 편해요. 새언니처럼 마음 넓은 사람이 돼야 우리 엄마 같은 시모를 이해하고 살죠. 안 그래요? 시동생은 여전히 동서에게 배신당한 상처를 안고 살고 있네요. 그래도 전보다 많이 회복돼서 요즘은 종종 웃기도 하고 전보다 술도 많이 줄였더라고요. 엄마 죄송해요. 우리 애들 돌보기 많이 힘드시죠? 제가 야근만 좀 없어서도 일찍 퇴근해서 애들 챙길 텐데 하필 야근도 많아서. 너, 네 엄마 힘든 거 알면 얼른 새장가 갈 생각이나 해. 내가 아주 애들 키우다가 허리가 휠 지경이다. 엄마, 죄송한데 누가 나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한테 시집 오겠어요. 시동생 역시 재혼은 꿈도 안 꾸는 것 같습니다. 괜히 엄한 사람 고생시킬 수는 없다면서요. 아마 시모의 황혼 육아는 꽤 길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친정 부모님도 어디 아픈 데도 없으시고 아주 잘 지내고 계세요. 저희 아버진 그때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을 잘 하셔서 허리가 많이 좋아지셨답니다. 아빠, 집에 쌀이랑 채소들 보내주신 거 잘 받았어요. 아니, 무슨 호박이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큰 호박은 난생 처음 봐요. 우리 딸. 그래, 택배 잘 받았어?
그거 아빠가 열심히 키워서 그런다. 맨날 자식들 돌보듯이 들여다봤더니만 그렇게 싱싱하게 잘 자랐지 뭐냐. 맛도 엄청 좋을 거다. 박서방하고 애들하고 나눠 먹어. 마음 같아선 친정 부모님을 더 자주 뵈러 가고 싶지만 멀리 떨어져 사는 게 참 아쉽기만 하네요. 그래도 시골에서 언제나 저와 남동생을 기다려주시는 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참 따뜻해진답니다. 항상 제가 전화를 드릴 때마다 밥은 잘 챙겨 먹었는지, 애들은 잘 크는지, 박서방은 어떤지 물으신다니까요. 저희 부모님의 목소리엔 언제나 자식들을 향한 그리움과 걱정이 한가득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절 배려해주며 언제든 친정에 다녀오자고 말해주곤 해요. 여름 휴가 때 아이 처가에 가서 며칠 쉬고 오는 건 어때? 맨날 하룻밤만 자고 오는 게 나도 아쉬웠거든. 애들도 시골 가서 뛰어놀면 좋잖아. 나도 장인어른 일도 좀 도와드리면 좋고. 정말? 당신 내려온다고 하면 우리 엄마 아빠 정말 좋아하실걸? 아마 가기도 전부터 씨암탉부터 삶고 계실 거야. 전 요즘 따라 항상 제 편이 되어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 먼저 생각해주는 남편에게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 초반엔 시댁과 갈등도 있었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지금은 저희 집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저희 큰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작은아이는 1학년에 들어갔거든요. 딸내미들이라 신경 쓸 부분이 더 많은데 남편은 아빠로서도 역할을 잘해주고 있답니다. 우리 공주님들 내일 학교 가려면 얼른 자야겠지? 내일 아빠가 차로 학교 앞까지 데려다 줄게. 그러니까 우리 아침에 출근하는 엄마 힘들게 하지 말자. 매일 아이들이 가방 메고 학교 가는 걸 보면 언제 저렇게 컸지 싶네요. 애들 잘하는 걸 보면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 든답니다. 저도 직장인인지라 애들 키우면서 일까지 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식구들이 잘 먹고 잘 지내는 걸 보면 그 순간만큼은 모든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전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손남이 저 자신으로서 지금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해요. 살다 보면 또 싸우고 서로 토라지는 날이 오기도 하겠죠. 그래도 우린 큰 어려움을 극복해본 가족이니까 또다시 힘든 일이 생겨도 잘 이겨낼 거라 믿습니다. 언젠가 저희 딸들이 다 자라서 제품을 떠나더라도 우리 엄마 늘 최선을 다해 사셨어요. 이 말 한마디만 들을 수 있다면 전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가족이란 세상이 아무리 날 몰라줘도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가족들 덕분에 지금의 제 삶은 참 고맙고 감사한 일들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곁에 있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위로받고 또 위로를 줄 수 있는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요즘 어딜 보나 가슴 아픈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은데 부디 제 사연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즐거움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제 글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